어쨌든 교수님 오늘 그 뭐 1339라든지 뭐 그 응급의료 붕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전 교수님이죠. 네,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은 사실은 뭐 필수 의료 강화하고 지역 의료 체계 강화하는 거를 바라지 않는 의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수 의료하고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책략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있을 때 네. 금연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했어요. 네. 그래갖고 금연율 높이려고 온 힘을 다했죠. 네. 지금도 막 노담 광고 엄청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금연 정책 수행을 위해서 뭐 이제 책략이 그 예방의학과하고 뭐 보건의료 정책하시는 교과서를 봐도 책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한 7번쯤 내려가면 우선순위가 7번쯤 되는 거에 담배값 올린다는 게 있거든요. 네. 1, 2, 3, 4, 5, 6은 신경도 안 쓰고 7번에 있는 담배값을 빡 올렸죠. 그렇죠. 그 담배값을 딱 올리고 났더니 처음에 흡연율이 떨어졌어요. 네. 진짜 왜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정부 세수만 올라가고 금연율은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그런 실책을 범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역 의료하고 필수 의료 강화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그러면 저는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심근경색증 중재하는 거를 갖다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펠로우가 2명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한 명은 지방대학에서 왔어요. 이 사람은 지방으로 갈 생각이 좀 있긴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려고 하는 병원이 있죠. 근데 그 병원이 있는데 그쪽 병원에 보니까 사립병원이 하나 있고 국립병원도 하나 있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이쪽에서는 막 급여를 되게 많이 준다는 거야. 저쪽은 급여가 시원찮지. 근데 아니면 막 의료원에서도 지방 의료원에서도 급여를 많이 주겠대. 근데 이 사람이 대부분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은 돈을 많이 주는 병원보다 돈이 적은데 환자가 충분히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의사들은. 그러니까 일이 적고 돈을 많이 주는데 막말라면 꿀을 빠는데 왜 거기를 안 가느냐. 네. 그 사람들은 뭐냐면 고도로 훈련된 직업인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사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죠. 네. 근데 이쪽 병원에 갔는데 가봤더니 환자가 한 달에 2명밖에 없어. 그러면 3년쯤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커리어가 완전 절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대학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환자도 많이 보고 논문도 쓰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사회에서 도태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급여를 많이 준다고 해서 거기를 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방의료원에 4억을 준다는 데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차물고 20분에 가면 대학병원에는 똑같은 전공을 한 의사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거를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걸 따질 때 더 중요한 거는 지역에 환자가 없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제주도하고 충청북도가 항상 그 얘기를 듣는 시도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 우리 그 충북에 계시는 김용환 지사께서 네. 1년에 충북에서 8만 명의 환자분들이 서울로 가서 진료를 받느라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게 다 결국에는 충북 의료가 낙후돼서 그렇고 충북대학병원이 롤을 못해서 그렇고 그러니까 의사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주도에서는 16,000명 정도 환자가 1년에 서울로 가서 진료를 보세요. 네. 근데 그게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환자분들의 85%는 지역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단 서울로 가는 거예요. 야, 내가 암인데 무조건 서울로 가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정부가 할 일은 의대 2,000명 그게 아니고요. 정말 필요하다면은 지역에다가 압도적인 병원을 넣어 주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를 유지를 해 주시고 네. 우리 이런 병원이 있다. 인력도 있고 그리고 시설도 잘 해놨다. 네. 그다음에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개보험 국가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의료보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개보험 국가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갈 때 최종 결정을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보호자들이 나는 서울로 갈 거야. 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는 OECD 중에서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맨날
부럽다 했었던 영국 NHS 지금은 뭐 난리가 났죠. 네. 옛날에 김인 교수님 다 뭐라고 그랬어요. NHS식으로 해야 된다. 영국식으로 해야 된다. 지금 아무 말도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독일 같은 데를 가도 어떻게 됐냐면은 대학병원으로 가는 거는 환자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의사가 1차급 병원에서 선생님이 보시고 아 이거는 대학으로 가실 필요가 없는 병이에요. 여기서 치료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종합병원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냥 환자분들이 이렇게 개인 병원에 들어오시자마자 엉덩이도 안 붙이세요. 나 암 같으니까 아니면 협심증 같으니까 삼성서울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 가서 진료 받게 그냥 소견서 써주세요. 그러면은 되게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시죠. 잠깐 앉아보세요. 진료를 받아보세요. 제가 진찰을 해봐드릴게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정말 그렇게 반응하세요. 왜 선생님이 내가 서울로 가려고 하는 걸 막아요? 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러다가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선생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질환도 다 서울로 가세요. 그러면 지방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문의들이 할 일이 점점점 없어지게 돼요. 할 수 있는 병이고 치료해드릴 수 있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자꾸 서울로 가버리니까 그 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그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네. 야, 안 되겠다. 나 서울 가서 일할래. 환자분들이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내가 수술할 수 있는 환자분인데 서울로 가는 소견서 적어주는 것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자꾸 가지면 그냥 그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실 일은 첫 번째는 뭐냐면 압도적인 의료기관을 공급한다. 운영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환자는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은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 국민들의 자유를 열어주겠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 얘기를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그렇죠. 근데 또 이게 반발이 사실 그쵸. 예상되니까 안 하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그렇게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냥 두면 지역에다가는 의사를 10,000명을 투입을 해도 소용없어요. 맞아요. 중증 환자분들 뭐 내가 암이다 그러면은 그냥 이게 조기 위암이라서 내시경 절대를 하거나 위암 수술을 하면 되는 건데 다 서울로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의 인구의 4분의 1이 모여 사는데 전체 급성기 병상수의 3분의 1이나 막 더 많은 병상이 계속 생기잖아요. 네. 수도권에 6,600병상 공급하기로 이미 결정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방에는 환자분이 안 계시니까 병원의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니까 네. 전공의 선생님도 끝나고 뭐 여기는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렇죠. 병인 지역으로 가고 네. 기존에 일하시던 교수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한 명은 서울권에 있는 병원에 취직을 해서 암 수술을 하시고 한 명은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지역 의료를 이끌어 보겠다고 지역 병원에 와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3년쯤 지나니까 지역 병원에 있는 의사는 똑같은 스킬을 가진 의사였는데 환자가 없어. 네. 한 달에 진료에서만 써주고 진료로서만 내가 하는 일은 서울에 있는 내 동기한테 진료로서만 쓰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 의사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 내가 일이 없으니까 너무 좋다. 이게 삶의 질이 너무 높아진다. 이러면서 가만히 있을 거냐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의사는 어떻게 하든지 서울로 가시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30년 동안 계속 끌어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료 의료 체계가 전혀 없는 나라예요. 근데 이거를 열어놓은 게 누구냐 하면 정치가들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냥 가게 둬. 가시게 둬. 그리고 야 환자가 가겠다는데 의사가 왜 말려. 이런 상황이 돼서 지역하고 서울권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심근경색증, 뇌졸중 같은 질환이 옛날에는 서울로 가겠다고 하시는 분 많잖아요. 지금은 홍보 많이 해가지고 심근경색증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그러시냐면 교수님 그러면 여기서 빨리 해주세요. 교수님이 하시는 거 그렇죠.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야 되는 걸 이제 네. 사람들이 아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가? 의료계 내에서 권역 체계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암 같은 질환 보세요. 암이 아무리 초기암에 발견됐다 하더라도 다들 서울로 가시려고 그러세요. 네. 그리고 3, 4년 지나가지고 환자분이 그러세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 가겠다. 그러면 지방으로 오세요.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초기 진단하고 수술 환자는 안 계시고 이제 장기 요양 환자만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지역의 암센터는 점점점 무너져 가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환자분들은 그러세요. 서울병원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정부의 역할은
의사를 갖다가 때려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의사를 갖다가 꽉 채우는 게 아니고 의료기관을 압도적 의료기관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대 증원할 때 썼던 돈을 그 그럼요. 의료기관 만드는데 썼으면 벌써 그 그렇죠.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상반기에만 전공의 선생님들 사직하고 나와가지고 의료기관 보조 비용을 갖다 6천억 원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6천억을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답답한 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상급종합병원 하나 병상을 만들 때 10억 원 정도 든다고 네. 계산을 하거든요. 네. 지자체에서 땅 같은 거 잘 보조해 주시면은 한 병상당 8억 정도도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6천억 원이면요. 기본적으로 땅 한 푼도 안 사고 땅까지 다 사가지고 하면은 600병상짜리 건실한 병원을 채우고 안에 있는 의료기자재 다 채우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역에 600병상짜리 병원이 공급됐다. 그러면은 한 지역이 완전히 의료 상태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도 지금, 생기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의료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뭐 국가에서는 계속 그러세요. 뭐 AI가 어쩌고 막 그러시는데 의료라고 하는 거는요. 선진국도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군이에요. 네. 산업이라고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이게 산업이 아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의료 장비가 들어가죠. 지속적으로 치료제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약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병원 관리 계속해야 됩니다. 이게 산업이 아니면 뭐겠어요. 우리가 거기서 돈을 벌자는 게 아니라 지역에다가 있는 지역민들을 잘 돌봐드리기 위해서는 그런 병원이 필요한 거고 인력이 많이 필요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의사가 부족한 그게 아니라니까요. OECD에서 소아 1000명당 소아과 전문의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소아과 선생님들이 왜 소아과를 하지 않고 다른 과로 바꾸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개선이잖아요. 네. 개혁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부분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의료 개선을 하든지 의료 개혁을 하든지 거기에 들어가면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의료진이에요. 의사하고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의사가 되는 의학도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설득을 하고 납득을 하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그 사람들은 으쌰 하고 앞으로 나가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30년 의료를 만들어 온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뭐냐면은 당신들은 낙수야. 당신들은 그냥 뭐 이렇게 하면 하라면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하려고 나섰던 의사들도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더 이상 안 되겠다. 예, 그것 이렇게 때문에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전공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바이탈 하시던 선생님들이 사실 뭐 돈 때문에 하는 거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곤란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너 낙수 완전히 너 그 그렇죠. 패배자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1년에 3,500명 정도의 의사가 나오고 대개 3,000명 정도의 의사가 전공의를 합니다. 근데 3,000명 중에서 우리의 필수과의 필수과라고는 내과 전공의가 600명이 넘어요. 즉 5명 중에 1명이 내과를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과를 하면은 피부과 뭐 성형외과 이런 것보다 돈을 못 번다는 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예 내가 전공의를 안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피부과 뭐 이런 거 하면은 돈을 더 번다.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왜 했냐면은 내가 이거를 함으로써 내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심어줬냐? 위에 있는 교수하고 의료 환경이 심어준 거죠. 야, 교수님들 이게 저렇게 힘들게 일하셔도 환자가 들어올 때 정말 거의 빈사 상태였는데 저렇게 한 달 고생해가지고 걸어 나가지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바이탈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공의 선생님들이 보고 배운 거고 그 사람들이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내과 전공의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몇 명 남아 있어요. 30명도 안 남아 있잖아요. 다 사직했잖아요. 이렇게 만들면은 아무리 좋은 로드맵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돈을 투자를 하고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세워준다 하더라도 이거를 실행할 실효 인력들이 설득이 안 돼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이게 개선이든 개혁이든 될 가능성은 없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의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네. 문제는 그거를 잘 만들어 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가져가는 거는 부차적 이득이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요거를 요렇게 바꿔가지고 정치적 이득이 먼저다.
의료는 왜 존재하느냐?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환자가 복되게 되지 않고 그거를 만드는 의료인이 복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한번 꾸겨 넣어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치가의 잘못이고 행정가의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의회에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든 야든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갖다가 저희가 6개월 동안 줄기차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정부는 단일안을 갖고 와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들도 의료계가 단일화를 못 갖고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책을 하나를 바꾸면 예를 들어서 내과계를 일할 수 있는 수가라든가 의료 체계 회송 체계를 바꾸면 내과로 지원한 의사가 확 늘어나요. 네. 그게 보인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인력을 적게 생산을 해도 필수 의료로 가는 의사들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분배를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정책을 입원하고 돈을 만들고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의료계가 아니잖아요. 네.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의 힘을 갖고 있는 자가 의료 인력의 추계를 할 수 있는 축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료계가 아니고 정부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도 모르는데 의료계에게 저기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잠깐 전화 와가지고 계속 말씀 좀 예. 해주시죠. 이제 결국에는 의료라고 하는 게 교육도 되게 중요하고 진료도 중요한데 이게 두 개가 분리할 수 없는 구조인 거죠. 의과대학과 병원은 분리할 수 없다.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정책에 의해서 정부가 만드는 정책에 의해서 의사의 수는 굉장히 빠르게 변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필수 의료하고 지역 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먼저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 정부가 네. 뭐 패키지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또 엄청나게 뭐 많이 하시는 것 같더니 2025년 예산 잡은 거 보니까 4.5조밖에 안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뭐 의료 보험료는 고정됐어요. 건강보험료는 보정됐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예산 중에서 보건 예산을 갖다가 이번에 5.8%인가 얼마 올렸거든요. 네. 근데 이게 5.8% 올린 게 막 어마어마하게 올렸다고 막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계시는데 2018년, 2019년 문재인 정권에서 그 보건 예산 올린 게 11%가 넘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때보다 안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정부가 얘기하는 지역 의료하고 필수 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정책의 진정성이 이미 떨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게 필수 의료하고 지역 의료를 살리자고 하는 것은 모두의 염원이고 저로도 전문의를 따고 일하면서 20년 넘는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로서의 염원이었죠. 그래갖고 저는 정부랑 굉장히 열심히 긴밀하게 일을 했어요. 번역센터에서.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엔 뭐냐면은 사탕 발림을 한 거예요.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근데 2,000명은 뒤로 못 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잘 만들면 의사를 덜 만들고도 잘 해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의사 한 명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10년 이상 걸리고 네. 또 하나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학생들이 들어가는 비용도 크고 학부모가 들어가는 비용도 크고 정부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비용도 크고 행정적 비용도 큰데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가장 작게 만들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작게 만들고 효율적으로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에 압도적 병원 공급하고 필요한 거를 메꿔주시고 그리고 환자를 갖다가 상급으로 의뢰를 할 때 의사가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역에 있는 환자는 지역에 처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뒤로 놓고 그냥 2,000명 2,000명 근거는 몰라. 그냥 10,000명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뭐 저자들도 나와가지고 뭐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냥 그 교수님들도 아니라고 네. 김윤 교수님도 이제 아니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언론이랑 얘기를 할 때는 몇 가지 얘기를 꼭 해라. 그게 근거가 있든 없든 간에 3대 보고서가 10,000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리고 지역의 의사가 계속 부족하고 그리고 노년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 수요가 증가한다. 이 얘기를 그냥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해라. 앵무새처럼. 그게 공격을 받든 말하든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는 이제 국민들도 안 믿으시잖아요. 네.
이게 그 보고서가 그게 아니라는 거. 네. 그 보고서의 뜻은 너무 뭐냐면 뻔하게 지금 그렇죠. 저자들도 반대하고 그 주장했던 김윤 교수도 반대하고 예. 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그 제가 사실은 우리 김경일 선생님한테는 저는 이제 유튜브를 자주 보는 사람으로서 팬인데 김 선생님이 지난주에 얘기하셨던 그게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와 의료계가 싸움을 하고 있다. 근데 의료계는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싸움을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계속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이 잘못됐으니까 이거는 고치셔야 된다고. 이거 아니라고. 현장의 얘기를 들어라.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떻게 되냐면은 희망을 잃고 파업이 아니잖아요. 파업은 2차적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공의들은 사직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도 처음에는 집단행동 파업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9월 달에 가을 전공의 뽑으려고 네. 사직서를 수리해 주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도 이제는 사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마당에 파업과 사직도 구분을 못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의료계획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은 의료계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셔야 돼요. 국민이 지금 의료체계의 붕괴 때문에 정부가 만든 실책에서 생긴 의료체계의 붕괴 때문에 겁을 먹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옳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잠깐 중단하고 돌아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잘못된 정책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의사한테 진다, 의사한테 무릎을 꿇는다 그런 식으로 만든 거는 정부가 만든 거예요. 언론이 만든 거고 우리는 대통령한테 무릎을 꿇으라,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읍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들으시고 2000년에 의약분업 때 큰 사태 벌어졌었잖아요. 네. 그때 이거를 돌파구를 누가 열은 거냐? 그때 대통령이 열으셨잖아요. 김대중 그렇죠. 대통령이 짧게 얘기하셨어요. 네. 정책이 서립게 진행된 것 같다. 여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계셔서 반성한다고 그때 반성한다. 말씀하셨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의정 갈등이 해소 국면에 들어가 가지고 어느 정도 봉합이 된 거예요. 지금은 뭐를 하셔야 되냐면은 의사들한테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국민 여러분에게 정책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된 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아니면은 보건복지부 장차관으로서 죄송하다. 다시 우리가 소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반영을 해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은 저는 학생하고 전공의 선생님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냥 내년에는 한국전에서도 벌어지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의사가 한 명도 배출되지 않고 전문의가 한 명도 안 나오는 정부가 그렇게도 바라시는 전문의 중심 병원에 쓸 전문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파국 상황으로 가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를 보시는 환자분이나 국민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그런데 뭐 저는 추석 때 어디 다니지 마라 다치면 큰일 난다 이렇게 겁을 주고 싶진 않아요. 그러게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런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갈까봐 저는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은 우리 어머니도 환자분이세요. 우리 어머니도 아픈 데가 있고요. 제 가족들도 다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배장한 선생이 있으니까 배장한 선생은 병원에서 다 받아줄 거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잘못된 거를 멈추셔야 되고 의회에서 막아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막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국민들께서 마지막 가진 수단을 쓰시는 거죠. 표로 심판을 하시는 날이 오시는 거죠. 네. 이게 저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은- 파국으로 간 거니까 그 그쵸. 상황까지 왔으면은 의료계가 정말 붕괴가 된 그쵸. 상황이니까. 그 지금은 붕괴가 코앞인데, 코앞이 아니라 이미 사실이 됐는데, 그냥 구급대들이 이제는 막 그러잖아요. 20분은 기본이다, 전화가. 네. 근데 또 막상 가보면은 그 병원이 받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길바닥에 환자를 눕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만 더
이게 뭐 누가 이긴다 진다 이거는 다 지는 상황 이러다가 다 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뭐 또 분위기 그렇게 됐는데 오늘 또 오후에 또 바로 그러셨더라고요. 뭐 2,000명 깎는 건 아니고. 아, 예. 그러니까 말을 어제는 또 할 수 있다고 26년은 그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가 8월 다시 16일 아니다. 날 이렇게. 청문회 때 장상윤 수석이 사회수석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2026년은 이미 결정돼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예. 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의료계에서 단일화안을 갖고 오면 2026년 정원도 건드릴 수 있다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그리고 오늘은 또 오후가 되니까 2026년 정원을 건드리자는 얘기가 전혀 아니다. 와전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단일안을 갖고 와야 되는 것은 의료계가 아니고 정부입니다. 이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 오늘 배정환 교수님 정말 그 말씀해 주신 거 제가 뭐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특히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서는 개혁보다는 개선이 필요하다. 그 얘기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의료 환경이 뭐 OECD 기준으로는 언제나 최상급이었고 몇 그렇죠. 가지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렇죠. 그거는 충분히 저도 예전부터 어떤 정책을 쓰면 해결할 수 있다는. 아니 그 해결돼야 될 부분들을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발굴을 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갖다 주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10년 이상 했어요. 네. 흉부외과 의사가 없어질 거라고 30년 이상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없어졌죠. 결국은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10년 전에 이제 제가 아는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공무원분이 의지를 갖고 흉부외과의 수가를 막 2배로 올려주고. 네. 근데 이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흉부외과 수가를 2배로 올려도 정부에서는 의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수가를 2배로 올려줘봤자 전공의 지원이 없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문화가 바뀐 거예요. 문화가 바뀌면은 30년 동안 그렇게 한 걸 갖다가 투자를 다시 30년을 하지 않고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의지를 갖고 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개선 과제를 드렸는데 그때는 개선을 안 하고 계속 버티시다가 이제 와가지고 막 급하게 막 수가 올려줄게요, 뭐 할게요. 이런 얘기가 오히려 진정성이 없다. 그리고 2025년 예산 벌써 왕창 깎이셔가지고 그거 할 돈도 지금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벌써 또 진정성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계속 할 수 있다라고 계속 빡빡 우기면서 그 대신에 반대급부로 2,000명 이거는 얘기가 안 된다. 예, 어쨌든 오늘 그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뭐 정치권이나 아니면 뭐 국회 아니면 저희 그 고위 공무원분들이 좀 그 오늘 말씀하신 걸 듣고 좀 뭐랄까 좀 생각을 좀 바꿔서 예. 정말 국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럼 오늘 뭐 말씀을 요 정도까지 듣고 긴 영상이 됐으니까 다음에는 뭐 좀 더 어떤 심장 질환이라든지 그쵸. 뭐 이런 거 그 교수님 좀 말랑말랑한 예, 거. 전공에 대해서 그럼요. 그런, 그런 거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들을 싶죠. 수 있는 그런 예. 시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선생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